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40대 중반, 회사에서는 과장님이라고 불리지만 집에서는 그냥 아빠인 평범한 직장인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을 김 과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과장은 43세, 이혼한 지 2년 된 싱글 아빠입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고 주말에만 만나는 상황이죠. 그런 김 과장에게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매일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집 근처 작은 개인 카페인데 사장님이 직접 원두를 볶아서 커피 맛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아침에 정신을 차리기 딱 좋았죠. 그 카페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은이,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요즘 대학생들은 참 예쁘네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몇 달을 다니다 보니 이 친구가 참 성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김 과장은 커피를 마신 후에 항상 물티슈로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고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자기가 쓴 자리는 정리하고 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별거 아닌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은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과장은 순간 당황했죠. 쪽지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으니까 일단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김 과장은 쪽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았다고 해요. 뭐가 써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카페 안에서 펼쳐보기는 왠지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커피를 다 마시고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밖으로 나와서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실까요? 매일 아침 오시는 단골 손님이신데 항상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밥이라도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부담스러우시면 이 쪽지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지은 올림. 김 과장은 그 자리에서 쪽지를 3번도 넘게 읽어봤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자기 같은 중년 아저씨에게 20대 여대생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다니.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지은이의 글씨체를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쓴 것 같았어요. 긁여 쓴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놨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다고 해요. 회의 중에도 계속 그 쪽지 생각만 나고 동료들이 뭔가 이야기해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대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김 과장은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결혼 전에도 썩 로맨틱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준 적은 처음이었어요. 주말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선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난다는 것, 자기는 이혼남이라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이런 걸 다 털어놓고도 지은이가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연애고 뭐고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월요일 아침, 김 과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카페 앞에 도착하니까 다리가 떨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43세 아저씨가 20대 여대생 때문에 떨고 있다니 자기도 참 우스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김 과장을 보는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기대와 설렘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김 과장은 커피를 받아서 평소 자리에 앉았는데 계속 지은이 쪽을 힐끔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카운터로 갔어요. 저기, 혹시 잠깐 시간 있으실까요? 지은이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 오전 시간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고 사장님도 안쪽에서 원두 작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쪽지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싶었죠. 네, 사실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지은 씨보다 20살도 넘게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들어서 김 과장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괜찮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 과장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진 21살이 있다니. 그동안 자기가 나이만 먹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정말 괜찮다면 언제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실까요? 네, 좋아요. 지은이의 대답은 정말 밝고 확실했어요. 그 순간 김 과장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주 토요일에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김 과장은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 준비를 했어요. 옷도 새로 사고 헤어샵도 가고 향수도 뿌리고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해요. 만날 장소는 지은이가 정했어요. 홍대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더라고요. 김 과장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고 해요. 지은이는 시간에 맞춰 딱 도착했어요. 평소 카페에서 보던 유니폼이 아니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정말 예뻤다고 해요. 하지만 그보다도 밝은 미소가 더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은 30분이나 기다렸지만 그렇게 말했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설레더라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은이는 심리학과 학생이었고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김 과장의 작은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정리정돈을 잘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정말 배려심이 깊으신 것 같았어요. 바쁜 아침 시간인데도 항상 테이블을 닦고 가시고 의자도 제자리에 밀어두시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김 과장은 그런 걸 누군가가 알아봐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작은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렇게 누군가와 진짜 설레는 만남을 가져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또래 남자애들하고만 만났는데 항상 뭔가 아쉬웠거든요. 진지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오빠는 다르세요. 오빠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김 과장은 또 다른 설렘을 느꼈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한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데이트는 정말 즐거웠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디저트도 먹고 한강공원도 걸었어요.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다고 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지은이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김 과장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해요. 자기 같은 사람과 또 만나고 싶다고 하다니.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카페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죠. 김 과장은 지은이를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지은이가 추천해준 책도 읽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한 달 정도 만난 후에 김 과장은 용기를 내서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은아,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볼까? 네. 어떤 말씀이세요?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진심이야. 하지만 나는 너보다 20살도 넘게 많고 이혼남이고 아이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너와 연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저는 나이나 과거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도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김 과장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화적 차이도 있었고 김 과장의 전처나 아이 문제도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김 과장은 지은이의 세대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고 지은이는 김 과장의 상황을 배려해 주었죠. 특히 김 과장의 아이를 만날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아빠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는 아이를 대하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언니처럼 다가가서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아이도 점점 지은이를 좋아하게 되었죠. 아빠, 지은 누나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랑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김 과장은 정말 기뻤다고 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거니까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난 후에 김 과장은 지은이에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너무 이른 건 아닌지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은이는 울면서 그렇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걱정도 많이 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다고 해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신혼처럼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김 과장이 제일 고마워하는 건 지은이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줬고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만남과 사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김 과장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테이블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운명의 만남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자신을 가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 과거,
모든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김 과장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진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 과장과 지은이 같은 아름다운 인연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